이게 한 몇 그램이 될까요? 이거는 한 550에서 600 정도. 550, 600 정도? 네. 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다면 얼마 정도 보관해야 되죠? 보관이, 유통기간이 얼마? 이거는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네, 냉장 보관을 한다면 한 12일 정도요. 12일 정도? 네. 가능하네요. 싸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 음. 한 3, 4일 정도. 3, 4일 정도? 네, 그때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망고 가지고 했던 거 설명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뻐요. 볼까요? 지금부터 이제 망고 재배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망고가 처음에 네. 2년짜리 왔잖아요. 네, 이는 맞죠. 맞죠? 그때 얼마였어요? 그때 5만 원. 5만 원. 5만 원에 530주 네. 사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주에 있는 거예요? 지금 600주요. 600주. 그 이후에 이제 거의- 용도 교육을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러면 그때 2년생이었고 4년생 6년생이네요. 네, 네, 네. 6년 된 거네요. 만져도 돼요? 네, 만지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산다면 네. 제가 사고 싶어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근데 100만 원에 사시겠다는 분 있으셨어요. 100만 원에 네. 산. 근데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자산의 증가예요. 나무를 기른다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산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 기술적인 축도 되지만 자산이 그러면 얘가 만약 50만 원에 판다더라도 10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6년 만에 관리를 하면서 물론 그 자리에 죽는 게 몇 개나 죽었어요? 나무가? 한 개. 한 개. 한 주가 죽은 게 그것도 이제 좀 실습을 했었는데 전정을 이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나무가. 근데 저희가 그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이제 전정에 대한 어떤 실습을 하다가 가지를 이제 좀 잘못 잡아서 시름시름 말 텐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서 이 나무 관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번 네.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보시면 이제 화분 재배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나무의 모양을 보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그죠, 약간 옆으로, 예. 원래 이제 망고는 뭐 어떤 나무는 다 위로 자라게 되는 게 이제 그 나무의 습성인데 지금 이게 T자 모양으로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그게 이제 천정이 낮기 때문에 이게 높게 자라지 않게 수영을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밀식 재배라고 하는 거는 이 1m 간격으로 좁게 하니까 적은 공간에 나무가 많이 들어가겠죠. 아마 그 토경으로 했었으면은 그렇지. 지금에 있는 나무의 이제 반은 좀 빠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이렇게 초밀식 재배이기 때문에 전정을 좀 잘 해줘야 되고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좀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작으면 열리냐라고 하는데 나무와 상관없이 신초에서 과일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전정만 잘 해주게 되면 나무에서도 뭐 20개는 열릴 수가 있죠. 15개, 20개 정도는 충분히 열릴 수가 있죠. 다만 전정을 좀 잘 해줘야 되겠죠. 지금 전정을 한 거예요? 전정을 했어요. 예. 자, 예를 들면 얘는 잘라야 돼요, 안 잘라야 돼요? 얘는 안 잘라야 됩니다. 네. 얘네들은 새로 올라온 거예요. 새로운 거. 예, 새로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보통 전정하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전정하나요? 그 전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전정은 이제 정지라고 하잖아요. 가지를 정리하다라는 뜻인 건데 일단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좀 원활하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 가지에 예를 들어 가지에서 2개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는 그 가지가 이제 세력이었던 약한 거, 그렇죠. 얘는 좀 이제 비실비실해서 좀 어렵겠다 이런 것도 좀 잘라주고요. 그래서 강한 가지를 남겨놓고 이제 수세가 약한 가지를 좀 잘라내게 되죠. 그리고 좀 이렇게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모양이 뻗은 것들도 잘라주고, 그리고 불필요하게 이제 영양을 그냥 소모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잘라주게 되죠. 하다 보면 첫 번째는 햇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겹쳐 있으니까 네.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위에를 잘라주나 아래를 잘라주나 네, 하나를 잘라줘야 잘라줘야죠. 되는데 네. 두 번째 이제 위로 솟구쳐 가지고 다른 애들 방해할 수 있는 애들도 네.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하나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네. 보통 여러 가지 다 있으면 안 튼실한 되니까 가지를 남겨놓고 남겨놓고 이제 약한 거는 이제 잘라주죠. 잘라주고.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여기서 전정- 보면 나무를 보면 이 수영 자체를 음. 이 햇볕이 고르게 들어가게 이제 T자 모양으로, 이런 거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철사나 이런 걸로 수영을 더 잡아준 거예요. 일부러 잡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가 되죠. 그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영상이 있어요. 그때 4년 전에 찍었던 영상. 그때는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관리가 좀
어느 정도 수영을 잡은 거잖아요. 그때는 네, 맞아요. 잡기 전의 상태였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3년생이었나 그때가 3년 4년째 네. 때가 든 것 같은데. 예, 열릴 때 오셨던 것 열릴 때 같은데. 그때 한번 왔죠. 예. 그때 3년생이었다 그래가지고 네. 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네. 몇 개만 남아있다고 네. 수확 안 했다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정관리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문제니까 그걸 뭐 따로 나중에 여기와 삭습을 하도록 하고 이제 그 중요성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물 관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얘로 물 관리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예, 스프링쿨러로 이제 자동으로 급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양액기에서 이제 물을 줄 것이냐, 아니면 비료가 있는 그 이제 액비를 줄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이제 세팅을 하면서 비료가 들어가기도 하고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물 관리 같은 것만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물이 조금씩 이렇게 물 끼운 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 관리할 때 저도 이제 정원 관리하다 보면 화분을 많이 관리하는데 네. 화분 관리할 때 물기가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아니면 말랐냐 안 말랐냐? 그러니까 얘가 좀 약간 마른 상태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촉촉해 있어야 되는 건지. 습이 너무 많으면 과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화분에 있을 때 제일 문제가 과습 때문에. 네, 뿌리 썩음 뿌리 썩음이 수 생길 수 있으니까. 있어요. 근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 이 물의 관리는 이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농부마다 키우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느 방식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참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망고가 그 고온 건조한 어떤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죠. 성격을 갖고 과습은 있다고 절대 안 했잖아요. 된다. 그래서 과습보다는 약간 건조하면서 물을 한 번에 잘 흡수할 수 있게 조금 뽀송뽀송한 상황에서 물을 좀 듬뿍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 자주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농업을 하시는 이렇게 농부님들마다 조금씩 자주 주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조금 건조하게 했다가 한 번에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쫙 빠지게 해주고.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흡수하는 게 이제 물을 주면은 뭐 어떤 증발량이라든지 흡수량을 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좀 건조한 상황에서 물을 듬뿍 줬을 때 흡수하는 양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물 관리 같은 경우 저도 그 어쩌다 정원 카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 아내하고 같이 아내가 이제 물 주고 있는 걸 찍었어요. 아니 뭐 찍자 그러니까 아내가 뭐 물 주면 그거 쉬운 건데 막 이제 남들 다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물 주는 걸 너무 영상을 많이 보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평상시 일반적인 거지만 농업이나 경영 그렇게 여기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여기 병해충 같은 경우는 한 6년 지금 계속 경영을 해보니까 이곳에서 병해충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던 것은 어떤 거였어요? 가장 큰 문제. 망고에서 자주 생기는 병이 이제 총체형의 총체형의. 진딧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총체 벌레가 이제 생겼을 때는 뭐 이쪽에도 이제 총체가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완전히 잎이 새카매져요. 새카매지고 그 부분은 다 잘라서 이제 소각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어떤 확산이 또 강하고 방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틈틈이 총체형의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자주 방제를 해서 철저하게 병이 안 생기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습할 경우에는 또 잿빛 곰팡이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곰팡이병이 생겨서 습이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이 습을 좀 관리를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습을 관리해야 돼. 습도를 보면서 관리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렇죠. 아니 내부가 지금 바닥을 보면은 이 필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UV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일반 그 잡초 매트하고는 다르게 이 밑에서 올라오는 습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고, 여기 있는 습 자체가 굉장히 빨리 증발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실내에서 생기는 어떤 습은 좀 뭐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외부나 이런 데서 장마철인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물을 조절을 할 때 좀 바짝바짝 마르느냐 이런 걸로 이제 지금 건조하구나 습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왜냐면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물을 주고도 며칠 지났는데도 물기가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얘로 잡아주는 거네 벌레는? 네. 많이 잡혔네. 끈끈이 트랩. 끈끈이 트랩. 이 끈끈이 트랩 같은 경우에는 끈끈이 트랩을 띄엄띄엄 놓는 경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해충이 어떤 상태인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났을 때는 이게 또 이제 여기서
해충이 죽으면서 이제 방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일이 열린 상황이니까 농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과일이 있는 상황에 농약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끈끈이 트랩으로 이제 여기서 붙어서 좀 방제를 하려고 이걸 좀 붙여놓고 있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우리 학생들 한번 윤호 강찬호. 영농창업사업단 장인호 학생입니다. 무슨 과일까요? 저 식품공학과인데 네. 부전공으로 하고 있고 네. 그 궁금한 점이 이 농장을 보면은 되게 운치도 좋고 옆에 천도로가 있어가지고 되게 풍경이 좋은데 이런 좋은 땅을 어떻게 구매하시게 어떻게 되시고, 구매했어? 그리고 땅 평당 어떻게 샀어? 평당 어떻게 얼마 정도 구매하시는지 전화해야지. 그리고 지금도 땅값도 많이 오르는 시기인데 한턱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제가 땅을 저도 여기 금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알아보려면 여러분 집 알아볼 때 다 부동산에 가시잖아요. 당연히 저도 부동산에 가서 그 내가 뭐 어디인가의 어떤 지역에서 농업을 하겠다. 그럼 거기 부동산을 일단 가셔야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온라인 부동산이라든지 토지 매매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땅을 파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내놓으시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정보가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땅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도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건 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작물을 한다라는 말씀 정도는 해야지 거기 적당한 거를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땅은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몇 평을 원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1000평을 원하는지 1500평을 원하는지 그 땅에 맞게 이제 그 땅 사이즈에 맞게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어떤 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땅 가격인데 사실은 뭐 2차선 대로변에 있으면 과수농가가 2차선 대로변에 있으면 되게 좋죠. 근데 비싸서 문제죠. 그래서 저는 그냥 농로길인데 거의 2차선 농가랑 2차선 도로하고 거의 비슷해서 농로길 옆이기도 하고 예전에 여기는 이제 귀농하셨던 어떤 어르신이 했었었는데 나이가 드셔도 농사를 못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땅을 내놓으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평당 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15만 원. 근데 지금 시세가 20만 원으로 예,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할 때 그 토지 이용 계획에 관련된 어떤 법률을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농지인데 다 같은 농지는 아니고요. 농지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용 구역이 있고요. 또 개발까지 할 수 있는 뭐 본인들이 뭐 농업과 관련된 체험 농장을 한다든지 특히 망고 같은 경우는 옆에 카페 같은 거 하면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카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능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지가 이제 어떤 지목인지 뭐 아니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지에 따라서도 땅값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20만 원이면 1000평이면 얼마예요? 응? 아, 20만 원에. 20만 원? 네. 네. 지금 20만 원이라는 평당. 지금은 20만 원이고 제가 살 때는 15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을 산 거잖아요. 네. 1억 3억 중에서 네. 1억 5천을 땅을 산 거야 일단. 그럼 나머지 이게 이제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한 1억 3천 정도. 1억 3천. 네. 그럼 이거 몇 년 쓰는 거야 이게? 1억 3천을 가지고? 이거가 비닐은 한 5년 쓴다고는 얘기는 하거든요. 일본 필름 같은 경우 10년도 쓴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국산 비닐을 해서요 5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일본 필름이 가격도 좀 높기도 높지만 뭐 여러 가지 합리성을 따져봐서 나중에 이제 그 농촌에서 농업을 하다 보면 노후 비닐을 또 교체해주는 그렇죠. 보조 사업이 있기 사업들이 때문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일본 비닐을 뭐 쓸 수도 있는데 저는 국산 필름을 써가지고 이제 그런 교체되는 보조 사업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1억 3천을 가지고 한다면 비닐만 갈아주고 네. 이 구조 시설은 예. 한 20년 커트는, 예. 한 20년 쓰겠네요. 예, 예, 예. 15년, 20년은 예, 기본으로 예, 쓸 것 같아. 이게 가- 노지에서 어떤 비를 맞는다든지 뭐 이렇지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무슨 세탁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면 이거는 뭐 별로 교체할 이유가 그러니까 없을 그 것 같아요. 사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땅은 계속 자산의 증가,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어차피 1억 3천이 들어가고 1억 5천 할까? 네. 1억 5천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눠서 1년에 1,500만 원, 이제 10년을 쓴다면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 나오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지금 이 구조에서는 중요한 게 이런 어떤 자산의 증가, 나무의 증가들이 이 안에 있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조그만 화분을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계속 화분을 늘려가야 되잖아요. 화분을 키워가야 되잖아. 늘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처음에 500리터 포트에 이제 온 거를 지금 55리터로 이제 분갈이를 한 거고요. 네. 이것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이 뿌리와 어떤 상층부의 어떤 상황이 상층부를 더 이상 키우지 않으니까 뿌리도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커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층부가 커지면 뿌리도 커져야 되는데 상층부를 계속 강전정을 해주면서 적당한 어떤 밸런스를 지금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분을 교체를 해줘야 되긴 하지만 한 내년 정도는 120리터로 교체를 내년 정도로. 예. 아직까지는 뿌리가 무슨 화분에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장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 화분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더지 때문에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두더지. 그렇죠. 그렇죠. 두더지 사건. 예. 두더지 사건. 예. 유명한 두더지 사건들이 많아요. 예. 제가 처음에 먹구를 배울 때 이제 왜 화분에다가 땅에 심어야 되는데 왜 화분에다가 심느냐고 이제 저희 스승님한테 이제 그 여쭤봤을 때 그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하우스를 봤는데 그 하우스에 이제 시름시름 망고가 좀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질병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있는 선생님도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약도 주고 무슨 문제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망고 나무 이제 아래 이제 두더지가 왔다 갔다 한 부분에 이제 뿌리가 상해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두더지가 많기는 해요. 근데 뭐 망고 그렇다고 소경이신 분들이 다 두더지 피해를 입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있긴 하죠. 왜냐면 두더지가 땅을 팠을 때 정말 운이 나쁘게도 망고나무 쪽에 뿌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땅 속은 뭐 방법이 다 없잖아요. 키우는 건데. 네. 얼마짜리인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이렇게 토양에 이제 여러 가지 비료를 주게 되면 영양분이 쌓이게 되고 약간 산성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화분인 경우에 산성화가 됐을 때 사실 물을 충분히 줘서 씻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양이 과영양화로 생기는 문제점이 이제 염류 집적이라고 하는데 이 토양 같은 경우 좀 힘들죠. 네. 자, 또 질문사. 우리 1학년.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랑 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지으실 때 보조 받으셨는지 먼저. 비닐하우스 보조를 받지는 않았고요. 아까 후계농 그때는 자금에서. 이제 귀농 자금이기 때문에 100% 다 빚이죠. 네. 근데, 그런데 이게 요즘에는 하우스나 이런 것도 보조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부담 폭이 좀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자부담이 뭐 30%도 있고 20%도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50%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우스를 만약에 보조받는다고 해도 50%는 자부담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전체가 지금 몇 평? 여기가 700평인가 이게? 네, 700평 정도. 700평이고 얘를 빼면 한 600평 정도 네네네. 해서 네.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거죠. 600평에서 한 600주 정도 그러면 평당 한 화분 정도 차지하고 그렇죠. 있는 한 거네. 평당 한 평당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혹시 또 질문사? 네. 지금 자기 어디를 소속 밝히고. 저는 농업경제학과 음. 김채은이고 아까 난방비를 엄청나게 많이 줄였다. 맞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이실 수 있는지 처음에 나무가 좀 어렸을 때는 나무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도 아이들도 이제 나무가 어리면 추위에 이제 취약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많이 얼어 죽이기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묘목을 한 15도 정도로 좀 해서 최저 온도를 15도로 맞춰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론상으로는 8도까지도 영상 8도까지는 견딘다고 얘기를 해서 15도에서 뭐 13, 12도로 좀 떨어뜨렸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도까지도 그러니까 얘가 버티기 시작한 거네. 그렇죠. 이 나무 자체가. 예, 나무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수령에 따라서 나무가 이제 수령이 높아지게 되면 추위를 견디는 게 좀 더 강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나무가 제 생각에는 온도가 서서히 이제 낮춰지긴 하는데 이제 저희가 시설이 위에 이제 그 다크 커튼이 있고 양옆에 이제 뭐 뽁뽁이라든지 이 보온 커튼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외부랑 실내와 난방을 해주지 않아도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단열 뽁뽁이 하나만으로도 2, 3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다격 커튼만 하더라도 천정이 낮춰지고 이랬을 때
사실 보온을 해주지 않아도 시설로 단열이 되는 것도 외부온도랑 습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방비가 일단 밖에가 영하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 실내 온도 자체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다격 커튼도 재작년에 이제 두 겹으로 바꿨고. 네, 그러니까 그게 사겹이 크구나. 되는 거죠. 그게 크구나. 사겹이로.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낮고 네. 다겹을 두 개로 네. 올리니까 네. 이게 온도 계속 온도를 유지하는 그렇죠. 거 네. 하는 거니까 네, 네. 거기서 뽁뽁이 밖에 있고 그렇죠. 예. 좋네 이게. 일단은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음. 이 난방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난방을 가스 보일러 쓰시기도 하고 기름 보일러 쓰시기도 하고 전기 보일러 쓰시기도 한데 에너지는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700원대인데 지금 한 1,200원, 1,300원대 하는 거 보면 계속 에너지는 오르기 때문에 에너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시선 난방의 어떤 효율성으로 에너지의 지출을 좀 절감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달려놨네 이렇게. 네. 잘 익으면 달려. 떨어지겠죠. 익으면 떨어지기. 이제 과일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네. 또 나무가 처지기도 하기 때문에 좀 하중을 분산시켜 주려고 저기도 달려냈고. 예, 오, 망으로 잘해놨다. 매달아 주는 것도 있고요. 지금 완전히 익게 되면 가지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이게- 되면 망에 안 이게 터지고. 최고예요. 창원의 다감농원도 마찬가지. 과일의 핵심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익을 때까지 최고로 버틸 때까지 버티자. 이게 네. 최고였는데 하여간 여기도 마찬가지. 완전히 나무에서 후숙한 맛과 그럼 언제부터 이거 따놓고 후숙한 언제부터 맛이 다는 거예요? 조그만 때부터 다는 거예요 이게? 한 탁구공만 탁구공 할 때부터? 그때 이제 작업하고 다는 네. 거예요. 그럼 이거 다는 것도 혼자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도 이렇게 다 가능하네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이제 망으로 줄 매달리기 하는 거 시간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을 받고 우리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니까 양액기 조그맣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어디야 안스팜 갔을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를 또 크게 하고 있는 거고 또 작은 규모에서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도 돼요? 그 좁아가지고 거기 다 할 수 아, 있을까요? 일단 네. 쭉 한번 둘러만 보고. 네. 네, 네. 그 좁아가지고. 네, 쭉 들어오고 나갔다 하면 되니까. 네. 저 좁은 데로 어떻게 해요? 너무 좁은데. 자, 가보자. 그럼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다 안 들어가도 돼? 네. 일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네. 아, 이게 이제 자동 컨트롤. 네. 여기가. 저희 어떻게든 이게 이제 컨트롤. 자동 컨트롤. 여기. 자, 이쪽으로 와보자. 빨리 오세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이게 자동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측창이 있고 이제 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면 커튼이 있고 이제 부직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타이머에다가 현재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시간 설정을 하게 되면 몇 시에 이제 개폐가 되는지가 자동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이제 고온과 이제 우적이 있는데 이제 비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닫힐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센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돼 있고, 그러니까 네. 보통 이런 것들도 다 아까 그 비용이 포함된 거죠 지금. 그렇죠. 스마트팜. 예, 그러니까 이 시설만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팜 관련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죠. 양액기까지 다 포함을. 여기 양액기 같은 경우도 조그만 거예요 지금 다. 네. 자, 빨리 들어오세요. 이 좁은데 위로 올라가서. 네. 자기야. 자, 빨리 들어와봐요. 보시죠. 여러분 양액기가 왜 양액기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안스팜에서 설명 들었지? 기억이 안 기억나? 납니다. 다시. 네? 네, 양액기가 왜 양액기예요, 여러분? 양액의 비료가 들어가 A액, B액, 그러니까 양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액비가 이제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양액기인데요. 이 양액기를 이제 이런 건 이제 3톤 급수여서 이쪽은 이제 메인 물이고요. 이쪽은 이제 A액, B액이 담겨져 있는 액비 통이에요. 그래서 이 액비의 비율은 내가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성장에 중점을 두게 되면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좀 많이 주게 되고, 그리고 과실 비대기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이제 뚱뚱해지게 그렇게 이제 비료를 그 시기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해서 이제 그 밸런스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약 타주는 거 어디서 타줘요? 예? 약을 뭐 이렇게 칼리 이렇게 부어주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다 바로 부어주면 되고, 예? 네, 그렇죠. 저기서 비율은 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액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저쪽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비율에 맞게 이 안에다가 넣어서 믹싱을 해서 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마그네슘을 제가 뭐 25kg를 넣겠다.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의 비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1톤의 물에다가 이제 넣게 되는 거죠. 예. 쟤는 뭐 어떤 기능이에요? 아, 저 기능은 이제 액비를 공급할 것인지 물을 공급할 그렇지. 것인지, 예, 액비를 공급할 것인지 물을 공급할 것인지, 또한 물만 이제 거기서 보면 이제 액비를 뭐 자동으로 공급할 것인지 수동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을 하는 어떤 장치죠. 네.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봅시다, 이제. 한번 쑥 둘러볼고요. 너무 무섭다. 학생들 빨리 밥 먹어요. 밥 먹어야지. 10분밖에 안 됐어. 자, 이쪽 와, 이제 밥 먹자. 잠깐만. 식사를 어떻게 해? 수요일 남양공원이요. 지금부터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자, 오늘 방학 잘 보냈어요? 네. 목소리가 왜 그래? 방학 잘 보냈어? 네. 너 어때? 자, 지금부터 충남대 영농창업단 현장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은 필리아 가든이라고 이성희 대표님 오늘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여기 온 목적은 아열대 작물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재배를 해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지, 특히나 이제 농가리어종 현장에 가보면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열대 작물을 하면서 리스크가 커. 왜 위험이 커요? 가장 큰 위험이 큰 이유는 뭘까요? 온도예요. 재배 기술이 확립이 아직 안 돼 있다고요. 사람이 잘 몰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박수 이성희 대표 몇 년 차? 6년 차. 6년 차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게 되고, 지금 여러분만 오는 게 아니라 청창농,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농업희망재단이라든가 이쪽에서도 외부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저하고 2년 맺은 게 한 3년? 4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왔을 때, 4년 전에 왔을 때 영상을 촬영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됐죠.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으니. 그것 때문에 10분에 한 번씩 전화 받느라고 10분에 한 번씩 전화 받아. 힘들었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현장에 왔지만 이 대표님이 하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정보를 나눈다는 것 같아요. 이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귀농을 한다든지 창농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또 나중에는 또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 않을까. 우리가 경쟁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우리 농업을 좀 키우는, 파이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때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어디가 자신있게 말해요. 이분이 이렇게 열대망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변화 과정을 만들어 왔는지를 제가 계속 몇 년 지켜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난 게 농업교육센터 교육장에서 교육받고 오셨고, 저는 강의하러 왔었고, 처음 만나고 나서 좀 이제 이게 열대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도 관심이 있는 타에 한번 와가지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4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유선박 현장 TV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 4년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변화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또 영상 촬영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하는 과정 하나하나들이 다 기록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해놓을 거예요. 맨날 헷갈려 나는. 좀 앞으로 가세요. 더 앞으로. 예, 제가 화면에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니, 좀 앞으로 와도 돼. 와봐요, 한번.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조명 때문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그래요? 오케이. 네. 한이 정도면. 한 발만 더 앞으로. 한 발만 더 앞으로. 괜찮아. 조명 괜찮아. 네,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하세요. 네, 알아 찍을게. 편하게 하셔. 네, 아, 네. 네. 아니, 저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칠판을 쓸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PD가 알아서 하면 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아가든 대표 이성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제 충남대학교의 영농통합단 학생들은 지금 3년째 계속 어김없이 이게 망고가 가장 맛있게 익을 때 항상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은 이제 저희 농장, 제가 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또 지금 아열대 과일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 현재 상황들,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고수된 작물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농하기 전에 이제 제주, 영광, 장흥, 해남,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대전에서 제가 이제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대전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귀농을 하려고 내가 귀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작물을 해야 되나라고 해서 작물 탐색을 하던 도중 10년 전에 대전에서 아열대 과일 연구회를 조직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 가봤죠. 그때 10명이 모였어요. 그때는 10년 전에. 그래서 그때 제주라든지 아니면 남도 쪽 그때 아열대 과일이라고 하면 망고는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만감류,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뭐 이런 것들, 패션 프루트라든지 이런 작물을 아열대 과일이라고 얘기를 해서 기술을 배웠는데 제가 상도농과 견학 때 저희 이제 운명의 영광, 장흥의 해남에서 애플망고를 보게 된 거죠. 그게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본 순간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인 망고가 자란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전에는 제가 제주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륙에 열대과일인 망고가 자란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게 자동 시스템으로 재배 관리를 한다는 게 저걸 제가 배우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한다고 하면 저 기계를 다루는 기술과 생육 환경을 알게 되면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2년여 시간 동안 이 곳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게 됐죠. 그리고 이제 용지를 이제 어디 땅을 구입을 해서 어떤 하우스를 지을 것이며 또 어떻게 이제 영농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비용에 대한 그런 계획을 잡았죠. 그래서 제가 뭐 여윳돈이 그렇게 많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귀농 귀촌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억까지 저리 대출을 빌려준다고 얘기를 해서 귀농 교육을 받고 그 3억 안에서 이제 망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비용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다 빚이에요. 그리고 이제 농지 3억의 어떤 그 귀농 자금으로 땅을 사고 하우스를 짓고 묘목을 구입하는데 이제 3억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려면 3억 안 돼요. 5억 정도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시작했을 때는 6년 전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건설 기자재 가격이 200% 올랐죠. 그래서 하우스를 1억 5천에 줬다면 지금은 2억 3천, 적어도 5천에서 7천 정도는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설 자재의 비용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땅값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지 예산 계획. 뭐 여러분들 농경제학과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영농도 창업이지 취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수익을 얻을 것이냐라는 어떤 계획이 이제 완벽하게 세워져서 안 그러면 이제 망하면 이제 빚쟁이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소득을 얻을 것이며 원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선배가 되겠죠. 영농창업단에서 이렇게 똑같이 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도 이제 망고를 깎아주고 한 선배는
졸업을 하고 망고를 근데 그 선배가 저를 보고 했는지 여자 선배인데 1인 여성 농가로 망고 농업을 하겠다고 지금 경남 함안에서 이제 그 망고 농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망고를 할지 말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한번 이렇게 고소득이고 이렇게 괜찮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됐든 아니면 여러 명이 됐든 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취미로라도 망고는 키울만 해요. 적어도 이렇게 비싸면 내가 먹을 건 한 2그루 정도는 키워서 적어도 10개 정도는 열리니까 따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기 대표님 그 생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제일 앞에 화면 한번 펴주실래요? 쭉 한번 가셔가지고 저 앞에 그 창업 그 과정 설명하시죠. 자, 저기 우리 영농창업단 학생들을 오늘 수업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들어갈 때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애플망고 재배기술환경 선도농가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농가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 방문하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우스 조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한다든지 했을 때 재배지를 어디서 할 것인지 비용들은 어떻게 들어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귀농증 창업 자금이라든가 보조 사업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겠어요? 수지 타산, 수지 예산.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과 이렇게 나오는 수익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자료 보면서 다른 뭐 우리가 그 농사로에 들어가 보면 농촌진흥청 농사로에 표준소득 자료가 있거든요. 표준소득 자료라든지 그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뭐 딸기면 딸기 다른 작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애플 광고를 한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시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창업 계획서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 지금, 영농창업단 작물재배 계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모든 작물이 그렇다시피 어떤 씨에서 시작해서 씨에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잎이 된 다음에 이제 나무가 되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게 이제 생육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애플망고는 재배를 할 때 이제 씨앗을 심어가지고 망고를 재배한다 이렇게 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망고를 먹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망고가 있는데 망고를 먹은 씨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한 6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어떤 내가 농사를 해서 어떤 시설 투자비가 들어갔는데 씨앗을 발화해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적인 어떤 낭비가 심하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런 과정 자체가 빨리 왜냐면은 이자라는 거는 계속 나가는 거고 빨리 빚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씨앗에 이 망고를 이제 접목한 거, 전복력. 그래서 이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3년생부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생 묘목을 사게 되면 다음 해부터 작물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되니까 2년생 정목묘를 이제 530주 구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2020년도에 2년생 정목묘를 샀고 다음 해부터 당연히 수확이 됐는데 수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생부터 열매가 열려요. 하지만 열매가 그때 열게 되면 나무가 어떤 성장을 할 때 너무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3년생부터 열매가 달린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유목 상태이기 때문에 어리다는 거죠. 여기서 과일을 달게 되면 이 성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양분들이 다 과일로 가게 되면서 이 성장이 좀 더디게 되죠. 해버리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일을 다 천에서 속아냈어요. 그래서 다음 해까지는 좀 수확을 하지 않았고 다다음 해부터 과일을 생산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애플망고에 이게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 생육 저온이 이제 24도에서 27도가 가장 적당해요. 저온이 뭔지는 아시죠? 어떤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 어떤 적당한 온도. 그래서 생육저온이 24에서 27도라는 거는 아열대 기후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대 온도가 아니잖아요. 망고가 전 세계에서 한 800여 종 정도 되는데 인도나 아니면 열대 지방에 있는 망고는 40도까지 견딘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키우고 있는 아윈이라는 품종은 24에서 27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겨울철에는 이제 10도 이하가 떨어졌을 때는 생육이 정지가 되게 되죠. 그럼 이제 휴면 상태인데 겨울철에 이제 난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생장이 정지되는 환경으로 그냥 잠을 재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60 이상이 이제 지속이 되면 그 이후에 온도 충격이 오게 되고 화방 분해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pH 같은 경우 산도는 약간 약상성 5.5에서 6.5도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의 나무를 보면 이게 지금 2년생 전복묘예요. 네. 2년생 전복묘를 이렇게 영광에 우리나라 최대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고 연매출 20억인 영광 망고야 농장에서 묘목을 530주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요. 진짜 꼬챙이 같죠? 진짜 꼬챙이 같아서 나무젓가락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무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이 자동 컨트롤 배정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중 측창, 2중 측창, 뭐 2중 천장, 뭐 1중 천장, 2중 천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온 가격 커튼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보면 이 버튼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양쪽에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열림이냐, 정지냐, 닫힘. 그러니까 개폐의 상황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파란 부분은 자동이냐, 수동이냐, 정지냐, 이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자동으로 몇 시에, 아침 10시에 문이 열리고, 저녁에 5시에 닫는다라고 이쪽에다 세팅을 해놓게 되면, 제가 자동으로 했을 때는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쉬는 시간 그쵸?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양액기예요. 이거 이제 양액기인데요. 이 양액기에서는 물만 줄 것인지 아니면 액비를 같이 줄 것인지 또 몇 시에 얼만큼을 줄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하게 되면 비료를 굳이 주지 않아도 이제 물을 공급이 되는 게 그것도 여기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얼만큼을 주는지를 세팅을 해놓으면 제가 굳이 물을 주지 않아도 이 시간에 맞춰서 그 양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묘목을 사서 처음에 조성을 한 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조성을 했죠. 그러면 화분이 좀 달라요. 화분이 지금 여기는 500포트인데 지금 화분이 다른데 이 화분은 상토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9년 여기가 지금 1000평이 조금 못돼요. 980평인데 700평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망고는 530주. 2021년에는 이제 1.5톤인데 한 6,000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망고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톤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망고가 대부분 그 농사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망고를 선택할 것이냐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작물에 대해서 내가 뭐 딸기에 대한 뭐 지나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딸기를 하겠다 이런 분도 있으시고 오이에 대해서 지나친 애정이 있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사를 시작할 때는 수익성을 많이 보세요. 그런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학술 논문에 국회도서관 학술 논문에 이게 지금 공자 논문이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작년 논문일 거예요. 농촌진흥청의 그 농업 그 정책과에서 망고의 초밀식 화분 재배 도입이 시설농가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어떤 논문인데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같은 면적의 망고를 쓸 때와 참외를 했을 때 같은 면적의 망고를 했을 때랑 멜론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어떤 그 작물과 망고를 했을 때의 어떤 수익성을 비교 분석을 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보시고
왜 망고가 왜 이 망고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고 망고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한 명확한 지금 결론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뭐 많게는 5,000원에서 적게는 5,000원에서 한 16,000원 정도는 차이가 난다. 그게 이제 뭐 시설비와 뭐 들어가는 경영비라든지 이런 걸 비교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비교 분석한 게 이제 초밀식 화분 재배인 거죠. 초밀식 화분 재배. 그래서 초밀식 화분 재배로 망고를 이제 재배를 했었을 때 정말 경제적인 수익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토마토, 오이, 딸기, 파프리카, 참외로 단위 면적에 대해서 경영비 지출과 수익에 대해서 이제 애플망고랑 비교해서 경제적인 수익성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결론은 망고 농사가 뭐 얼마에서 얼마가 이익이다라고 결론이 이제 도출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간의 효율성인 거예요. 지금 얘는 땅에 심었죠. 얘는 지금 화분에 심었단 말이죠. 밀식으로 화분을 심은 이유가 공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 때문이죠. 같은 단위 면적의 화분인 경우에 나무를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토경으로 했을 때는 제식 간격이라고 해요. 나무와 나무 사이의 제식 간격을 한 번 나무를 이제 애플망고 땅에 심게 되면 이동은 안 돼요. 이동하는 즉시 죽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특히 애플망고는 이 교목성이고 심근성이고 뿌리가 아래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무를 너무 좁게 심어가지고 좀 옮겨야겠다라고 분을 뜬다고 땅을 파는 순간 나무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식 간격을 충분하게 둬야 되는데 그게 한 2.5m에서 3m예요. 그러면 700평의 기준에서 나무가 3m로 반경으로 잡는다면 지금 제 나무는 거의 반 이상은 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초밀식 재배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도 나무를 많이 놓을 수가 있죠. 당연히 토경인 경우가 토경으로 나무를 심었을 때 더 잘 자라긴 하지만 토경으로 띄엄띄엄 심어서 과일을 많이 수확할 것이냐, 아니면 작게 키워서 나무의 숫자를 늘려서 열리는 걸 많이 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후에서는 선택의 폭이 높고, 또 두 번째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화분 재배와 토경 재배를 했을 때 화분 재배를 하게 되면 땅에 대한 어떤 비료나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분에 있는 흙 자체의 어떤 지온 관리라든지 pH 관리라든지 아니면 염류 직접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화분 재배 같은 경우는 물로 시천해서 즉각 이게 대처가 가능하지만 땅에 심으면 좀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컨트롤을 하기가 쉽다는 어떤 용이성이 있죠. 그래서 이 망고의 품종은 이 800여 종인데 여기서 이제 드워프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초밀식 화분 재배다, 포트 재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드워프 방식이라는 게 이제 이 드워프가 이제 난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드워프 방식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미국이었어요. 미국에 이제 드워프 망고라고 이제 구글에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화분으로 이 화분으로 재배를 하는데, 이 경제적인 어떤 이 공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높게 했다는 걸로 드워프 방식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마당이 이제 망고 나무를 키우고는 싶은데 마당이 넓지 않을 때 좁은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이제 소개된 게 드워프 망고거든요. 그래서 망고 나무를 키우려면 굉장히 넓은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당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화분으로 재배할 수 있다라고 아마 구글에서 드워프 망고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공간의 어떤 효율성이 이제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망고 키우는 재배 방법이긴 한데요. 이 급수나 뭐 이런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양분이나 이런 부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은 이제 여기 보면은 낙동망이나 이제 몇 개가 안 돼요. 모든 망고를 이렇게 작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인도의 옐로우 망고라든지 이런 거는 막 10m까지 자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망고들은,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 작은 망고는 제가 작게 키웠기 때문에 작은 거고요. 원래 태국이나 이런 데는 막 100년 된 망고나무 보면은 무슨 우리나라의 느티나무 같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망고는 이게 모든 망고를 저렇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저렇게 키울 수 있는 망고는 좀 몇 종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죽습니다. 친환경 약재. 제가 이 빨리빨리 이어서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자세한 내용을 의자 때만 얘가 하여튼 제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제 궁금한 거는 또 개별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망고 같은 경우는 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망고라는 어떤 작물이 고온 건조한 기후에 적합하기 때문에 습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곰팡이병이 유발이 되거나 또 이제 지나치게 마른 경우에는 이제 잎이 마르게 되거나 뿌리 성장이 좀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주느냐? 너무 많이 주면은 뿌리가 썩고 너무 적게 주면은 쩍쩍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분 관리에 대한 게 중요하고 그걸 바로 우리는 수분 테크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수. 물을 어떻게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만 배우더라도 망고는 망하지가 않는다. 근데 이 기술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망고로 이제 조금 수익을 보기가 어려워지겠죠? 처음에 이렇게 됐어요. 망고 리포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에 이제 상토를 미리 화분에 55리터 상토를 이제 부어놓고서 이제 망고를 사오자마자 이제 분갈이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상토도 기존의 그 농자재에서 팔고 있는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상토를 쓴 게 아니라 직접 상토를 배합을 했습니다. 망고에 적합하게 망고가 뿌리가 이제 물에 그러니까 뿌리 있는 부분이 이제 물이 지나치게 습이 많으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이제 통기성이라든지 흡수성, 물을 빨아들이고 물 빠짐이 좋은 어떤 그런 흙을 제가 구해서 이거는 직접 상토를 이제 배합을 해서 만들었죠. 전용으로 파는 어떤 뭐 상토를 구입한 게 아니라 직접 상토를 망고에 맞는 상토를 직접 만들었어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날씨겠죠. 28.7도에 습도는 69에 망고가 되게 자라고 있네요. 22도에서 27도, 저번이 이제 27도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올해는 막 하우스 안에 아무리 뭐 시원하게 해준다고 해도 기온이 34도인데 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온도가 가장 저온이라고 할지라도 여름에 이런 폭염은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산의 어떤 평균 기온이 이제 22도에서 28도. 그래서 이때 영양 생장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뿌리의 흡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물은 언제 줘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물은 일주일 전 2시간 전이 좋다고는 얘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가 여름철 7시 때 5시 반에 떴으니까 3시간에 줄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일주일 전 2시간 전에 주라고는 이론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는 못 주고요. 그냥 새벽 5시 해 뜰 때부터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물을 아침부터 20분 정도 주고 좀 잠깐 있다가 한 또 이렇게 20분 정도를 주고 이렇게 해서 흡수를 했죠. 그리고 더운 날씨에 너무 더우니까 내가 물을 안 줘서 쩍쩍 말랐으니까 물을 주면 큰일 나요. 왜? 호스가 지금 달궈져서 뜨거운 물인데 여러분들이 샤워하는 뜨거운 물을 이 화분에다 주면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거나 타겠죠. 그래서 더운 날씨에 너무 덥기 때문에 물을 준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사실 난방비 때문에 제가 보면은 지금 어떻게든지 기름값을 줄여보려고 하는 거지 무슨 탄소 중립 이런 거는 사실 그 거대 담론을 제가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공헌을 하겠다 이 뜻은 아니고요. 왜냐면 기름값이 덜 나가야지 내 매출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난방비를 절감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시설에 대해서 기름값은 계속 나가는 돈이지만 시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 효율이 좋은 시설로 그래서 여기 보면 단열 뽁뽁이를 해주게 된다든지 위에 보면 보온 다격 커튼 그리고 옆에도 보온 다격 커튼이
이렇게 겨울 되면 이렇게 쭉 올라와요. 얘들도 쭉 닫히고. 그러면 지금 하우스의 어떤 층고가 굉장히 낮죠. 이 공간에서 봤을 때 천정이 높을수록 온도를 높이기가 어렵죠. 근데 천정이 낮을수록 이 도망가는 어떤 열을 가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층고를 굉장히 낮게 이렇게 설계를 했죠. 그래서 망고 경영 대부분의 농가의 망고 경영 지출의 40%는 이제 겨울철 난방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단열 필름이라든지 커튼, 천정 높이를 낮추고 열 효율이 높은 시설하우스에서 연료비를 절감하고 있어서 처음에 제가 연료비를 했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첫 해는 2019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들었고 다음에는 한 900. 지금은 오히려 제가 1,000만 원 들었을 때 난방비가 면세유 가격이 700원이었는데 지금 1,500원이거든요. 난방비가 지금 기름값이 면세유 가격이 농업용 기름값이 2배가 들었는데 지금은 500 정도도 안 돼요. 그거는 또 하나의 기술이죠. 난방을 절감하는 기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돈을 막는 것도 수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은 거의 난방비가 그 정도는 진짜 아마 전국에서 난방비가 이렇게 안 드는 농가는 없을 거예요. 자, 엄청나게 많이 자르고 있죠. 이게 1년에 4차례를 자릅니다. 나무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나무는 지금 5년생 나무인데 5년생 나무인데 나무가 작단 말이죠. 그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무가 이렇게 작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작게 키우는 것이고요. 이렇게 전정이라든지 수영을 굉장히 작게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나무에서 잘랐을 때 전체에서 나오는 양은 약 1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나무가 그냥 앙상하게 옛날 묘목처럼 그렇게 다 잘라내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전정을 해줘서 나무의 형태를 좀 작게 키우죠. 그래서 뭐 클립이라든지 왜냐면 나무는 이 망고가 굉장히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잘 잘라주지 않으면 진짜 아마 천장을 뚫고 나갈 건데. 그래서 망고는 이렇게꽃을 펴요. 대부분 사람들이 과일처럼 하나가 매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포도나무처럼 바글바글 펴서 한 나무당 2,000에서 3,000송이가 핍니다. 그래서 망고가 이렇게 열리는데 이렇게 열리는 나무 형태를 총상화서라고 해요. 그래서 2,000에서 3,000송이가 피고 여기에서 수정이 되면 이제 열매가 열은 다음에 내가 나무를 그러니까 과일을 크게 키우겠다. 그럼 줄기 하나만 남는 거 다 솎아주죠. 아니면은 뭐 적당한 크기겠다면 2개까지는 괜찮아요. 2개까지는. 그래서 이제 착과를 촉진시키는 게 이제 저온에서 60일 이상을 이하할 때 화방 분할을 시작하게 되고 이제 화학 분할 시기에는 약간 건조하게 관리했다가 그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렇게 기러기 붓으로 이제 인공 수정을 해주는데요. 3,000송인데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벌을 풀어놔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방화곤충이라고 해서 수정벌이에요. 수정만 하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꿀벌처럼 이렇게 양봉하는 그러니까 벌은 아니고요. 수정을 하는 용도로만 사는 벌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수명은 한 21일 정도 돼요. 20일 정도 그렇게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냥 이 벌은 그냥 수정할 때만 잠깐 살다가 이제 수정하면은 이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벌을 이제 곳곳에다 이제 풀어놓죠. 그러면 이제 그 망고를 열심히 이제 옮겨 다니면서 꽃가루를 먹으면서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예전에 수정벌이 안 쏜다고 하더라고요. 수정벌은 안 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수정벌한테 쏘였어요. 안 쏜다고 얘기를 하더니 제가 다른 분한테 수정벌은 안 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물렸는데 한 일주일은 죽을 뻔했어요.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안 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얘기들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끼는 안 물어요. 이렇게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어떤 분이 안 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한테 내가 쏘여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하니까 수정벌 쏜다고 누가 안 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분의 말만 듣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수정벌은 쏜다. 나쁘다. 네? 그게 없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리고 망고는 수정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벌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파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주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벌통 비싸요. 네. 한 통에 6만 원, 6만 5천 원이죠. 몇 통 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8통 정도는 풀어야 되고요. 문제는 8통 풀어도 꽃이 좀 늦게 핀다. 그럼 더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벌값만 장난 아니죠. 그럼 내가 돈이 너무 너무 비싸, 벌값 너무 아까워 죽겠다. 이러면 수파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파리를 이용하는 건 이제 제주의 방식인데, 제주는 이제 파리로 수정을 해요. 광어 썩은 거를 이렇게 놓게 되면 구더기가 생기면서 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 방식을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는 게 그 냄새가 안 빠져요. 정말. 그리고 저희가 위에가 커튼이잖아요. 네. 그럼 면은 냄새를 흡수하겠죠. 그럼 이 향기로울 것 같은 애플망고가 이게 무슨 정화조 같은 그런 냄새가 나겠죠. 내립장 같은 냄새가. 그래서 제주는 광어 썩은 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분이 그러면은 이 근사람이 어떻게 광어 썩은 걸 어디서 구해요 했더니, 광어 썩은 거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무슨 돼지 내장 썩은 거를 오정동 시장에서 이렇게 하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돈을 좀 더 열심히 벌어서 벌값을 내는 게 낫지, 이렇게 부패된 재료는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뭐 진짜 이거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 그러면 광어 썩은 거나 돼지 내장 썩은 거를 하시면 부대기가 생기면서 정말 진짜 정말 힘든 향기가 나면서 이제 그 하우스 안에서 정말 방독면을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수정이 되면 수정과와 그 정상 수정이 안 된 이유는 이 씨앗이 있고 없고예요. 그런데 정상 수정이 안 된 경우에는 그냥 자연 낙과가 돼요. 자연 낙과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수정벌이 이제 정상적인 수정이 되면 이렇게 종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되고, 이 미수정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굴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수정과와 미수정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사실 여기 이제 좀 이런 애들은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 떨어져야 되는데 악착같이 살았더라고요. 원래 이런 모양으로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정상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C를 보면은 좀 정상과는 아니에요. 이걸 누가 사 먹겠어요? 저는 이런 거, 근데 얘가 이렇게 좀 여기까지 자란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인 경우에는 다 솎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솎아내면 처음에 이제 대부분 한 70% 정도를 솎아내고 한 4-5개 정도 남긴 다음에 이제 계란 모양, 정말 진짜 괜찮고 이제 예쁘다 이런 계란 모양, 요것만을 이제 남기게 되면 얘는 이제 예쁜 망고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당 2,000에서 3,000송이가 피는데, 이걸 다 남겨놓게 되면 망고는 매주 할 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줄기에서 이제 처음에는 한 30에서 60개 정도를, 그러니까 30개에서 60개 정도가 착과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반을 한 번 정도 솎아주고, 그러니까 적과라고 해요. 적과를 해주고 이제 또 솎아주고, 그래서 잘 선별해서 하나에서 2개 정도 남겨주는 게 가장 적당한 크기로 키울 수가 있죠. 이거 이제 빨리빨리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남, 해남, 영광, 장흥 내륙으로 이제 제주에서 넘어오게 됐죠. 그때 저는 10년 전에 중부 내륙까지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우스니까. 그래서 3년간의 선도 농가의 기술 교육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었고,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내륙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희소 작물에 대한 어떤 트렌드를 좀 먼저 선점한 케이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애플망고를 키우는 어떤 재배 기술이 고급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어떻게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좀 진입장벽이 높게 되겠죠. 왜냐면 키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망고라는 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작물이 아니에요. 귤만 해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귤을 키우시는 분들이 레드향, 한라봉, 황금향으로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귤을 키우시는 분들도 망고를 가게 되면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683g이죠. 개당 700g이면 얘는 3개면 2kg 아니나? 3세 있으면 2kg 정도 되겠죠. 683g이면 작년에 가장 컸던 게 730g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똑같이 3개에 뭐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잘 키우는 과일이 되겠죠. 그리고 과육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망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적은 수를 남기고 적과. 그러니까 하나가 남겼을 때 이렇게 큰 게 나오고 두 개였을 때는 이제 300~400g의 어떤 먹기 좋은 사이즈. 그래서 최소한의 과일을 남기고 이제 적과를 해줘야지 과일의 중량을 늘리고 고당도의 어떤 왜 그 영양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고당도 과일을 이제 재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올해였어요. 제 박스 지금 올해 맞춘 거거든요. 올해 맞춰서 올해 이제 이렇게 망고가 이제 나왔습니다. 올 8월 1일 정도에 찍은 사진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박스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뭐 망고를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인분들한테 사진 보내드리려고 지금 이 앞에서 나무 탁자에서 이제 여기 다이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애플망고도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무너질 거예요. 뭐 아로니아나 아니면 블루베리 똥값 사건 알죠? 이게 네덜란드 튤립과 같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에피소드라고 똑같은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기 마련이에요. 지금 공급이 워낙 없으니까 가격이 높은 건데 언젠가는 이것도 뚫리게 되겠죠. 근데 빨리 뚫리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 3년간 애플망고 농가가 급격하게 증가는 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이제 애플망고 50%는 이제 제주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남, 경남, 뭐 통영 이런 데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뭐 유명한 곳이 그 영광 망고의 농장인데, 이 20톤 이상 대량 출하하는 농가 같은 경우는 대농이에요. 거기는 뭐 몇만 평이 되니까요. 근데 이런 농가하고 경쟁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거는 이 소농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소농이잖아요. 소농가만의 어떤 독창적인 생산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과일을 대량으로 납품할 게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프리미엄으로 간다. 이 과일 좀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저희 피아바트에서 한 말인데, 자, 프리미엄 과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말씀드려볼까요? 망고 하나에 180만 원이네. 자, 180만 원 해양해알 망고. 자, 여기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망고라고 해서 인구가 우연히 구매한 망고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망고 품종인 미야자키 망고였다. 해양의 달걀이라는 별칭이 물든 이 망고는 일본 경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품종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야자키 망고 2개는 50만 원, 510만 원에 낙찰되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180만 원이래요. 우리는 아까 27만 원에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또 다른 우리나라가 아닌 어떤 나라에서는 망고를 과일 누가 보면 이거가 무슨 뭐 인형이나 뭐 무슨 수제의 무슨 뭐 작품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어차피 과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2개에 360만 원, 180만 원, 510만 원. 그런데 쓸데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 사니까 이 가격이 떴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걸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미야자키 방식으로 망고를 키워야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야자키 편에서 태양의 알이라고 하는 이 타이오노 타마고 요 망고가 맛있고 유명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해서 하면 나오는데 이 미야자키에서 망고를 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 망고가 나무에서 익다 익어서 떨어져서 으깨진 망고가 가장 맛있다라는 어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야자키 망고가 굉장히 맛있고 단 이유는 완전히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들 사과나 배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 달려있는 걸 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 농장에서 혹시 망에 이렇게 걸쳐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저는 망고를 따는 게 아니라 망고가 그물에 딱 떨어지는 걸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면은 안 달 수가 없죠. 완전히 익어서 얘가 똑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 멍드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못하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인 미야자키 망고. 그러니까 농산물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과일을 생산을 해서 가락동 청과시장에다가 가져가게 되면 경매사가 가격을 결정을 하죠.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게 시장에다 맡겼을 때 저는 그 시장의 어떤 공급 과잉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내 망고가 시장에서 파는 다른 흔한 망고와 다르다. 이러면 가격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 미야자키 망고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로 유명해진 거. 이거는 명품과 소모품의 차이겠죠. 여기 보면 이태리에서 뭐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가방 하나에 중고차 가격이라고 해도 납득하고 사시는 분들 있고 연예인들을 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요? 자, 이거는 예전에 보베드림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올라와서 제가 아는 분이 올려드렸는데 신라호텔 이땡땡 사장님이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해서 애플망고 쇼트 케이크 68,000원이네요. 조각 케이크인데. 근데 이게 68,000원이라는 어떤 이 가격에 가장 큰 폭을 살자거나 이 68,000원이라는 애플망고의 가격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생크림하고 우유는 아닐 거예요. 우유랑 계란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이 애플망고 쇼트케이크 68,000원의 가격에 가장 비싼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망고가 아닐까. 네. 그것도 뭐 호텔 뭐 사장님이 또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애플망고를 구입하려는 대상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창업을 하거나 내가 농사를 했을 때 내가 생산한 것을 누가 살 것이냐를 생각하고 재배를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이 돈 주고는 안 사 먹으라고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비싼 과일인 경우에는 이 비싼 과일을 누가 사며 왜 사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가의 과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소비자의 심리와 또 명품 과일의 또 상관관계. 명품을 살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그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일이 비싸도 사 먹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명절 선물의 어떤 가격과 대중적인 간식의 차이가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저녁 먹고 깎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귀한 분들한테 선물을 줄 것이냐에 대한 어떤 거는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래서 명품의 수준은 따로 있기 때문에 사과, 배, 귤 등 국산 과일에 비해서 월등하게 고가임에도 그래도 부산망고가 비싸다는 거는 소비자들은 납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싸니까. 네. 뭐 이렇게 비싸게 파니까 당연히 망고가 비싸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유통 경로를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뭐 공판장에 납품을 하거나 어떤 유통을 할 때 마트에 납품하진 않습니다. 다시 거래요 100%. 그런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드시는 분이 소문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드시는 분이 소문 듣고 누구한테 소개받았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알고 찾아오시고 또 재미있는 게 직접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택배로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꼭 바득바득 강릉에서 오시고 바득바득 파주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냥 받으시면 편하잖아요. 근데 주말에 언제 한번 갈게요 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비싼 과일이기도 하지만 망고 농장도 보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도 있으셔서 오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기름값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타산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망고가 굳이 이제 생과로도 팔지만 뭐 이렇게 이제 술이나 이런 거에 원료를 쓸 수도 있고요. 방침을 해서 이제 유리병에다가 이제 복숭아 병조림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애플망고 잼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애플망고 장아찌 같은 경우에는 애플망고가 이제 풋 과일이었을 때 이제 많이 낙과가 될 때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은 과일을 먹지만 동남아에서는 익지 않은 파란 거를 반찬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안마트 같은 데서 사려서 팔 수가 있어요. 유리를 우리는 이제 즐겨 먹는 거 이게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동남아라든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은 요걸 이제 장아찌 이렇게 담아서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동남아 식당에도 아시안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풋과일을 또 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쉬진스 스나르제리 빙수고요. 이 판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가의 과일이기 때문에 내가 먹기보다는 선물용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키로당 4만 원이 넘는 고가의 과일이기 때문에 이 대중적으로 먹기 위해서 어떤 판매가 돼 있다기보다는 명절 선물 시기에 맞춰서 수확해야 되는 게 좋은데 저도 올해는 9월
하순을 수확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빨리 익어버린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6, 7, 8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월등하게 비가 많이 안 왔고요. 두 번째는 고온이 너무 심했어요. 작년처럼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서 35도였는데 이번에 막 38도, 뭐 39도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날씨가 뜨거우면 또 할 수 없어요. 제가 9월 말에 출하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어도 하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 이제 콜라보레이션이에요. 망고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가구 디자이너랑 콜라보로 해서 망고가 비싸니까 처음에 요렇게도 해봤고요. 망고를 깎아 먹을 수 있는 도마와 세트 상품으로 해가지고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재작년에 한번 그 나노공예 하시는 분하고 이게 수저통을 같이 이렇게 한번 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한번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것도 워낙 과일의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어떤 이벤트나 이런 아이디어도 좀 해보면 굉장히 좋겠죠. 노동력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내가 정말 진짜 땀의 의미를 알고 고생해서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농사를 해도 되지만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기계로 대체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국은 뭐 파밍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팜봇을 이제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은 비싸죠. 비싼데 앞으로는 이것도 이제 고급화가 될 거예요. 이제 첨단 기술을 접목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드론 1종 면허는 2021년에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영농 창업 영농차도 왔을 때. 네, 그때 여기 여러분들의 선배 2년 선배 지금 일단 졸업하셨겠다. 선배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로봇이에요. 로봇이고 이게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KT 뭐 서빙 로봇처럼 막 대단하고 막 이런 거 같지만 이것도 로봇이에요. 이 로봇인데 이 로봇은 농산물을 운반하는 운반용 로봇이에요. 제가 나르고 이런 거보다 로봇이 매핑에 따라서 이 망고를 제가 위에 올려놓게 되면 쭉 알아서 날라주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저도 드림 들고 그러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 로봇을 갖고 이용했을 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그 돈으로 로봇이 얼만데 그냥 사람을 쓰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사람을 쓰지 못할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로봇을 사고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에어컨. 여기 질문이죠. 제가 이 로봇을 산 다음에 그냥 뭐 외국인 노동자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난리가 났죠. 왜냐면 코로나가 터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금산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깻잎이거든요. 인삼 보자의 깻잎인데 깻잎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써요. 근데 수급이 안 돼서 진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싸고 우리가 이제 뭐 편리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 그 코로나처럼 이게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없으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작물 같은 경우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식구가 많거나 도와줄 사람들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을 쓰고 안 쓰고가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20년 충남 금산의 기온이 마이너스 27도였어요. 저는 태어나서 마이너스 27도를 처음 봤어요. 이때가 지금 마이너스 24도인데 제 차에서 7시 13분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참 극조온이에요, 극조온. 마이너스 27도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이너스 27도여서 제가 차량을 운행하려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걸어왔어요. 1시간 걸려서 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걸어요. 왜냐면 차가 없더라도 이렇게 추운데 농장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진짜 눈길을 차에 시동이 걸려가지고 이제 걸어왔는데 밖에 온도는 마이너스 27도였는데 딱 들어왔을 때 훈훈한 10도에 막 훈훈한 따뜻하게
망고들이 잘 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료율이 높은 시설이나 보호구역으로 냉해를 이제 피해를 방지해야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요게 이제 파란 망고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깎아가지고 미리 이렇게 이제 망고가 열리는 게 이게 재작년 사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남겨놔서 망고가 이게 이제 위로 달려주는 게 이제 일주일 광합성을 받아서 이제 이 과일을 달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집게로 들어 올려준 거예요. 처지게 되면 햇볕을 많이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집게를 이용해서 매달고 이렇게 그 고당도 애플망고를 만들기 위해서 줄 매달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아까 타마요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작년 망고인데 이렇게 해서 망에 자랐던 애가 여기 망에 뚝 떨어져요. 그럼 이제 저는 망에 있는 과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미야자키 현의 방식이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할까?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망고 치우농업원이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 현장을 좀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 대표님 박수로 감사하도록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윤선박사 현장TV 윤선입니다. 현장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시장 가격이네요. 시장 가격에서 이런 농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농산물 마케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윤선 박사의 열정적인 일상을 들여다봅니다.